챕터 6 리스트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 문장. 리스트는 펑션으로도 쓸 수 있고 데이터로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데이터 스트럭처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 스트럭처 많이 쓰는 건 트리, 그리고 리스트, 얼레 리스트, 그리고 뭐가 있죠? 그래프가 있나요? 리스트, 그 다음 선형이죠, 선형. 그리고 트리가 있죠. 그래프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해시라든지 해시 테이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뭐 리스트로 나타낸다는 뜻 같아요. 왜냐면 리스트는 그 자체가 펑션이면서도 데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걸 사용해 갖고 요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펑션으로서는 뭘 나타낼 수 있냐면 뭐 리커전 같은 거 나타낼 수 있겠죠. 그쵸? 쓰임새가 응용이 그리고 하이어 오더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로는 뭐 한번 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인트로덕션 소개. 챕터 6은 프레젠트 나타낸다, 보여준다, 설명한다. 어, more 많은 리스트 매니플레이션 펑션. 리스트 조작 함수들. 어, 이번 챕터에선 더 많은 걸 보여줄 건데 리스트의 쓰임새 중에서 리스트 조작 함수들 그리고 보여줄 것이다. 어떻게 리스트들을 사용하는지. 어, 다른 데이터 구조, 셋이라든지 탭을, 그리고 트리 같은 데이터 구조를 구현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리스트로 이걸 구현한다는 거죠. 커먼 리습은 제공한다. 많은 빌트인 펑션들 that supports these data structure, 이런 데이터 셋이나 테이블, 트리 같은 지원하는 함수들을 제공한다. 빌트인으로. This is one of the strengths of RIS compared to other language. 다른 언어에 비해서 이게 되게 장점인데, a RIS programmer는 can immediately concentrate on the problem. RIS 프로그래머는 문제에 훨씬 더 바로 집중할 수 있다. He or she wants to solve. 자기가 풀려는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파스칼이나 C 프로그래머들은 faced with the same problem must first go off the implement parts of list like systems such as linked list primitives, symbolic data structures, storage allocators, and so on before getting to work on real problem. 그러니까 리스는 그 자체가 데이터 스트럭처로 되어 있잖아. 리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 바로 집중할 수 있지만 C나 뭐 파스칼 같은 거 쓰는 사람들은 먼저 그런 것들을 구현해야 돼요. 리스트처럼. 예를 들어서 링크드 리스트라든지 뭐 데이터 셋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트리 같은 것들을 먼저 고안해야 돼요.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스토리지 얼로케이터라는 건 멜록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할당을 해줘야 돼요. 그 동적인 것들은 그런 할당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해야만 한 이후에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리스는 바로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풀다기보다 집중할 수 있다? 풀 수도 있어요. 하여튼 the approach we took to we take to list in this chapter. 우리가 시도하는 접근하는 방식은 리스트에 접근하는 방식은 이 챕터에서 어 약간은 좀 더 sophisticated
챕터 2보다는 좀 복잡할 거야. 챕터 2가 뭐였죠? 우리는 will discuss not only what various list primitive function do. 그러니까 다양한 리스트의 아주 기초적인 함수 primitive function들로 볼 뿐만 아니라 논의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how they work inside 그 내부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볼 거야. 예, 소개죠. 한마디로 이 챕터에서 뭐뭐뭐뭐 하겠다. In preparation for this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you may want to review the discussion dot pair notation in 섹션 2.17 섹션 2.17에서 그 봤던 그 다트 페어 노테이션 다트 페어 노테이션은 뭐죠? 리스트는 셀로 구성되잖아요. 리스트의 멤버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멤버가 있잖아요.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엘리먼트 하나죠. 이 엘리먼트 하나는 콘셀 하나 매핑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티드 페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리스트 표기 방식으로는 A 뭐 B라고 표시된다면 이거는 콘셀로 봤을 때 하나의 셀이에요. 이건 A를 가리키고 이게 B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닷 페어, 다티드 페어 표기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려면 이거 콘스밖에 안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프리미티브 펑션 콘스밖에 없다고 배웠어요. 하여튼 만약 you haven't been reading the advanced topic sections 너가 어드밴스 토픽 섹션을 읽지 않았다면 어쨌든 that's okay. Just go back and read 섹션 2.17 2.17이 이게 어드밴스 토픽인가 보네요. 저는 읽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6.2를 보죠. 날 보았을 때 흔들리던 날 믿어줘 내가 사랑한 뭐라고 써있냐면 parenthesis notation 대 console notation 노테이션? 이거 괄호 노테이션 그 리스트 노테이션하고 console 노테이션은 뭔가 내부적 원래 우리가 배울 때 이걸 리스트 노테이션이라고 그랬나? 그리고 콘셀을 한번 보죠. Writing list in parenthesis notation is 편리하다. parenthesis notation이 편리하다인데 리스트를 나타낼 때 괄호를 표기해서 나타내는 방식 이렇게 이게 parenthesis인가 봐요. 그럼 셀 노테이션은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멤버가 콘셀이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갖고 A 그다음 이건 이렇게 나타나 B 이건 니를 나타내죠. 이걸 콘셀 노테이션이라고 하나 봐요. 근데 이게 섹션 이 챕터 2장에서는 이 노테이션을 다른 이름으로 했었어요. 하여튼간에 내부 노테이션이라고 할거예요 이거 이너 프레젠테이션인가. 하지만 it can be misleading. 이거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건데 리스트를 가로 나타내는 게 왜 오해가 될 수 있지? 리스트를 가로로 표시한 리스트는 대칭적으로 보인다. 그들은 그런 리스트들은 beginning the left parent 왼쪽 가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리스트들 어, 어, 리스트들은 왼쪽 가로부터 시작되지, 그치? 그리고 그들은 끝난다. 라이트 가로로 끝난다. 대칭이다. 시메틱하다는 건데 one might therefore expect 누구나 따라서 예상한다. cons function은 to treat 다룰 것이다. 자신의 아규먼트들을 시메틱 시메트리컬리 하게 다룰 것이다. cons 펑션이 다룰 것이다. 시메틱 자신의 아규먼트들을 if cons can add a symbol
to the front 그대로 콘스 함수는 심볼을 리스트의 프론트에 넣을 수 있다. 이게 잠깐만. 이게 지금까지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패러그래프 1에서는 표기법을 해요. 표기법. 리스트 표기법. 그래서 페어런시스 표기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거 장점을 얘기해줘. 편리하다. 그 특징이 뭐냐면 편리한 장점, 그리고 대칭적이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러지. 근데 이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미스리디,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이라는 문제점을 얘기했죠. 그래서 예를 드는데 어떤 예를 들냐면 콘스 함수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래 지금. 근데 콘스 함수가 어떤 거죠? 콘스 함수는 보통 어떻게 사용하죠? 콘스는 함수야 뭐야? 매크로야 뭐야? 이거는 매크로한 스페셜 펑션 뭐 이런 거예요. 이건 그냥 일반 오리지널 펑션이 아닐걸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콘스 A 쿼트 B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벨이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콘스를 보고 매크로네. 그러면 이거는 저 문제가 없어. 아니 이거는 내가 관여할 게 아니야. 패스해. A 패스해. 이건 해석해줘. 그럼 BC로 해석할 거면. 그리고 이건 해석 안 하고 그대로 놔둘 거예요. 그럼 콘스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실행되냐면 콘스는 앞에 있는 인자를 해석하지 않고 바로 꽂아놔요 뒤에. 그러니까 이 콘스는 이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A, B, C로 만들어내요. 이게 만약 펑션이었다면 콘스가 펑션이었다고 가정할게요. 이벨이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 일반 함수라고 해석하면 일반 함수인데 그러면 A를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이거 undefined 에러 나요. undefined 에러가 unassigned 에러가 날 거예요. 왜냐면 A를 모르기 때문에. 이벨은 아규먼트를 먼저 해석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할 수 있죠. BC로. 그렇지만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콘스는 매크로일 거예요. 뭐 이런 거는 배웠으니까. 하여튼 콘스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콘스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매크로고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사용할지 룰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근데 이런 것들은 디펀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set q가 아니라 set f죠. 커뮤니티 이런 것들 아유 그래 뭐 if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콘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매크로와 스페셜 펑션이 섞여 있는데 보통은 자기 자신만의 룰이 있어요. 근데 콘스 같은 경우 앞에 거는 해석 안 하고 뒤에 거만 해석하는데 이때 이벨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하고 이걸 꽂아 넣는 다음 이런 식으로 하고 디펀도 첫 번째는 펑션 네이밍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 리스트도 그대로 놔두고 뭐 바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셋프도 뭐 첫 번째 인자는 그 어떤 심볼이어도 괜찮고 그 다음 거는 뭐 계산하고 뭐 if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파트 계산하고 트루면 뭐 하고 자신만의 룰이 다 있다고요. 그냥 이별
이벨이 일반적인 함수 인터프리트 하듯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사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예외 사항이기도 하죠. 그래서 콘드를 여기서 예를 드는데, 콘드 함수를 왜 이 표기법 얘기하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콘스. 콘드가 아니에요, 콘스죠. 콘셀 만든 콘셀 만든 콘스 함수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콘스 더블 이렇게 되는군요. 이거 해석하는구나. W X Y Z 해석하고 콘스를 이렇게 꽂아 넣네. 내가 잘못 설명했네. 음, why can't it add a symbol? Why can't it add a symbol to the end of list? 왜 이것을 끝에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앞에다 이렇게 꽂아놨냐? Beginners who try this 이것을 하려는 초보자들은 어 다음과 같이 한다. 콘스 에브시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잘 안 되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콘스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우선 2, 3의 콘스의 예를 들어요. 콘스의 예를 왜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콘스를 예를 드는 것 같아. 괄호표기법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그 문제의 예를 콘스를 드는데 왜 콘스를 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콘스에서 문제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콘스 이걸 수행하면 어떻게 돼요? ABC로 나오죠. 콘스의 역할은 앞에 원소를 앞에 퍼스트 아규먼트를 두 번째 아규먼트 리스트에 앞에다 꽂아 놓는다고 이렇게. 그쵸? 근데 이거는 그냥 왜 앞에다 꽂아 놓지? 이렇게 안 돼? 원래 뒤에다 이렇게 꽂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얘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콘스 커트 BC 어차피 콘스가 앞에다 놓는다면 그러면 커트 A라고 그래서 A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인자만 스위치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냐? 원하는 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A로 해석되고 이거는 BC로 커트가 없어져 BC로 해석되는데 이걸 콘스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콘스를 사용할 때 딱 보는 순간 이게 어떤 값이 나올지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보통은 콘스, 심볼, 리스트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건 BC로 해석된다. 그쵸? 그리고 이거는 A로 해석된다. 그리고 콘스는 이 심볼을 이렇게 꽂아 놓는다. 그래서 A, B, C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리스트를 한번 봅시다. 커트 A, 커트 B, C.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걸 해석한다. 이걸 해석한다. 그럼 괄호 A죠. 이걸 해석한다. 그 다음에 이걸 꽂아 넣으니까 이거는 결과가 A, B, C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거예요. 이거 맞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봤던 또 다른 예를 보죠. 콘스에서 반대죠. 예를 들어서 쿼트 A,
B 쿼트 C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해석하면 A, B, 이걸 해석하면 이건 C. 이걸 어떻게 해? 왜냐면 기존에는 이게 리스트여갖고 리스트에다 이 원소를 꽂아 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리스트면 이거는 이렇게 쉽게 이런 식으로 결과 나오겠지만 이게 리스트가 없어요. 그럼 이것도 없어져 갖고 A, B, C가 나오나요? 확신이 안 들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로 표기할 때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동작이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미스리딩.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리스트 표기법으로 계산할 때. 이별할 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예를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너셀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오마이갓. 리스트 표기법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예를 들었고, 얘가 예를 든 게 바로 이거죠. 콘스라는 수가, 보통은 첫 번째 인자에 심볼을 넣고, 두 번째 인자에 리스트를 넣거나, 뭐 첫 번째 인자에 리스트를 넣고, 두 번째 인자에 리스트를 넣고, 이런 경우는 많이 사용되는데, 이거 두 번째 인자가 무조건 리스트였는데, 이런 경우죠. 첫 번째 인자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인자가, 아니, 두 번째 인자가 콘스에서 두 번째 인자가 심볼인 경우 리스트 표기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아까도 봤더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콘스 A, B, C처럼 두 번째 인자가 리스트면 이렇게 되죠. 이게 A, B, C로 바로 해석돼. 아, 두 번째 인자가 심부를 때 안 돼. 해석이 잘 안 돼. 이 얘기한 거예요. 다시. we can't add symbol to the end. 끝에다 넣을 수 없을까? 그래서 비기너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심볼. 근데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걸 보고서 어디였어? 이거 리스트 아닌 경우, 심볼인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계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그 이너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콘셉트를 직접 해갖고 봐야 될걸요? There is no reason. 여기에 이유는 to view the left end of 리스트의 왼쪽을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right hand if we stick to parenthesis notation. There is no reason. 이유는 없다. 이유가 없다. 뷰 보는 데 있어서 리스트의 왼쪽을 뭘로 봐? 리스트 왼쪽을 fundamentally 뭐 어떻든 different 다르다고 보는 거야? 기본적으로 다르다. 뭐 오른쪽 끝과 기본적으로 다르다. 만약 우리가 stick to parenthesis notation 괄호 노테이션을 사용한다면 이 왼쪽 리스트의 왼쪽과 리스트의 오른쪽이 근본적으로 어 다르다고 봐야 된다. 다르다는 건 there is no reason 의,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는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건 이유가 없다. 이건 당연한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괄호표기에서 당연하다. 괄호표기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다른 게 당연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하지만 스위칭 투 콘셀 로테이션을 어 스위칭 투 어떻게 바꿔? 콘셀 로테이션을 바꾼다면 바꾸는 것은 보여준다. 이 중요한 차이점. 리스트 표기와 리스트 표기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두 개를 바꿨을 때 차이를 이게 내가 좀 말이 저기 하는데 우선 얘가 리스트를 콘솔 사용해서 이렇게 어떤 심볼을 이렇게 넣을 때 보면 심볼이 항상 앞에 있잖아요. 근데 심볼을 뒤에 놓고 싶어. 그러면 인자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인자를 바꾸면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쵸? 이 차이점은 그러니까 정확히 뭔지를 이게 리스트 노테이션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정확한 차이점을. 그래서 이걸 콘솔 노테이션을 바꾸게 되면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건데 리스트는 원의 체인 오브 포인터들이 일방향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 체인처럼 되어 있어요. 체인점처럼. 이 체인점이 아니라 체인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요. 뭐이 얘기인데 It is to add an element to the in front of list. 리스트 앞에다가 이렇게 엘리먼트를 넣는 건 쉬워요. 왜냐면 what 우리가 하는 거는 create a new cell, new con cell, whose CDR point to the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는 새로운 컨셀을 만들고 그것의 CDR을 이미 있는 리스트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가 하는 일이 새로운 그걸 만든대요. 콘셀을 만들고 이 콘셀을 기존에 있던 리스트에 연결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대요. 그래서 만약 더 인풋 콘스 인풋이 W와 X와 Z라는 두 개가 있다면 이건 W에 대한 그 콘셉트를 만들고 그거의 CDR을 X, Y, Z라는 기존의 리스트에 연결을 할 거예요. 결과는 will be the 새로운 셀을 만들 것이다. CAR 포인터는 W로 가리키고 CDR 포인터는 옛 체인을 가리키는 그림과 같은 물론 우리는 보통 디스플레이드 리절트 결과만을 이렇게 보이지만 리스트 표기법을 하면 we can also write it 이거 단 노테이션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이거는 단 노테이션으로도 할 수 있다. 왜냐면 단 노테이션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단 노테이션은 CAR이 가리키는 부분과 CDR이 가리키는 부분으로 나눠졌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네. 그러니까 리스트를 CDR 노테이션으로 만드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리스트는 CDR 표기법이래. 다티드 표기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디드 페어. 여기서 얘가 이거예요. W, X, Y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W, X, Y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우선 콘스에 대한 저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 어디까지냐? 여기까지. 콘스에 대해서 동작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얘가 지금 예를 들어보자. 콘셀 표기법이요. 콘스 W, X, Y 제시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얘가 하는 방식은 콘셀을 만든대요. 그리고 W를 가르쳐. 그리고 XYZ은 기존에 있던 콘셀은 이건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X, Y, Z 이렇게 하고 뭐 닐로 되겠죠. 이런 리스트는 기존에 있다고요. 그리고 얘가 하는 거는 콘셀이라는 건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는 기존에 있던 걸 이렇게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표기할 때 다트 표기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런 리스트는 그냥 W, X, Y, Z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어 이게 원래는 이거거든요. W, X, Y, Z하고 닷1이거든요. 이게 CDR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W, X, Y, Z, 닷하고 닐은 empty 리스트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원래 근데 닐을 생략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략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러죠. 근데 이것도 반대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W 다 CDR은 리스트에 걷고 XYZ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W X 닷 하고서 이게 될 것 같아요. 난 YZ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고 W X Y 닷 Z 라고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냐면 이건 콘스 함수가 첫 번째 인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두 번째 인자에 연결하는 걸 그려준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콘스 ABC onto D를 한다는 거는 이거 콘스 ABC D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예제를 들어보자. 그러니까 콘스 ABC D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콘셉 로테이션을 만들려면 이 ABCD 첫 번째 원소잖아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럼 첫 번째가 리스트로 돼 있어요. 그럼 하나, 둘, 세 개의 원소가 되는 걸 만들죠. 체인으로. A, B, C, 연결, 연결, 닐. 이걸 새롭게 만든 거예요. 이걸. 그리고
기존에 있던 D에다 연결해야 되는데 D는요 그냥 심볼이에요. 그쵸? 그냥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 D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는 A, B, C 다 D가 돼요. 이게 콘셀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콘스 ABCD는 그것의 color of the new cell, 새로운 셀을 만들고 그거의 포인트 to the old list ABC를 가리킨다. 이건 뭐냐면 새로운 셀을 만들고 그것의 CAR을 얘는 ABC를 가리킨다고 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아 잠깐만. 새로운 셀의 CAR은 그건 가리키는데 old list ABC를 가리킨대요. 그리고 CDR은 가리킨다. 심볼 D를 가리킨다. 이게 D를 가리킨대요. 그래서 그 결과는 보통 리튼 abc.d로 쓰여진다는데요. 아, 그쵸. 내가 잘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렇게 했잖아요. 이건 잘못한 거예요. 콘스 abcd는 콘스는요 내가 잘못했어요. 첫 번째 인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인자 이건 내가 실수했으니까 이거 정리했다. 콘스 함수를 내가 잘못 설명했고 잘못 이해를 했었어요. 콘스의 해석가 있을 때 첫 번째 인자인 A가 콘스의 첫 번째 인자인 A가 뭐 리스트이건 심볼이건 무조건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 뿐이다. 심볼이건 이것들은 이미 존재하는 거다.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A라는 아규먼트를 위해 아규먼트를 생성할 필요는 없다. 생성 X. 콘스는 하나의 뉴셀만 한 개의 뉴셀 한 개의 뉴셀만 만들 뿐이다. 뉴셀을 만들고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를 연결할 뿐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콘스 뭐 예를 들어서 쿼트 A, B, C가 있다면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예요. 다. 그쵸? 그래서 이걸 해석하게 되면 A는 A가 되고 이거 쿼트 BC는 BC가 되겠죠. 그러면 콘셀이 하는 거는 뭐 하냐면 새로운 인절 콘셀을 만든대요. 그리고 이거의 CAR로 A를 가리키고요. CDR로요 BC를 가리킨대요. 근데 BC는 리스트잖아요. 리스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콘셀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B,
C가 돼 있으면 이 CDR을 요렇게 앞에를 연결해 주는 식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결과인데 이걸 일렬로 세우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여지냐면 A, B, C. 그래서 ABC로 보여져요. 그래서 리스트 표기법으로는 A, B, C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꽂아 넣는다고 했잖아요. 리스트 표기법에서는 이렇게 억지로 외워야 됐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콘셀 표기법으로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쵸?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콘셀? 예를 들어서 콘셀에 앞에가요 리스트예요. A라는 리스트가 있고 뒤에도 리스트가 있다고 쳐봐요.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해석해요. 그러면 리스트죠. A죠. 얘를 해석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B가 됐죠. 이걸 콘셀로 표기하게 되면 이건 리스트이기 때문에 인자가 하나의 콘셀을 가지고 있어요. 심볼하고 달라요. 이것도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콘셀을 가지고 있어요. 원소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닐이죠. 이것도 B고 이건 닐이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콘스가 하는 일은 뭐냐? 아 이거 별개로 하나를 만들어. 콘셀을 만들고 이거의 CAR은 얘를 가르쳐. 그리고 얘의 CDR은 얘를 가르쳐.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 일렬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고 얘가 가리키는 게 이렇게 콘셀 하나를 가리키네. A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콘셀이 있었죠. B라고. 근데 얘가 얘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가리키는 거지. 그러면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렬로 나열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얘는 B고 얘는 이건 뭐야? 이렇게 되죠. 리스트로 하게 되면. 하여튼 뭐 대충 무슨 콘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지금 답표기법도 뭔지 알겠죠? 어, 그렇죠. decidedly odd in Parents notation. Parents notation은 약간 이상하죠. odd 하죠. The that is necessary. 필요하다. 왜냐면 그것은 콘셀 체인의 끝이 닐이 아닌 other than 닐을 제외한 아톰으로 끝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아더드는 낫 낫은 오포짓인데 낫이라기보다 낫은 닐이 아닌 거라고 할 때 우리 한국말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지만 그걸 아니다고 해서 낫이라고 그러게 되면 낫은 아니에요. 낫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한국어로는 정반대의 뜻이거든요. 이거는 A가 아니다는 거지. A가 아니고 B다. 이건 not A but B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not A만 쓰면 안 돼요. not A는 A의 정반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other than을 쓰는 거예요. 아니 뭐 헛소리야. 그래서 인콘셀 노테이션에서 더 스트럭처는 다음과 같이 생겼다. 결과는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D라는 이 심볼이 있잖아요. 이건 두 번째 입력이고요. 이건 첫 번째 입력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콘스가 만든 셀이에요. 콘스가 만들고 셀을 만들어서 CAR은 첫 번째 인자하고 연결하고, 그쵸? CDR은
두 번째 인자에 연결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표기법으로 이걸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정리할 필요도 없다. 그냥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요. 콘셀 하나의 리스트의 원소거든요. 이렇게 되면 원래는 괄호하고 여기 뭐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점 D 이런 형태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A, B, C, D 이렇게요. 이게 리스트 표기법이에요. There is no direct way to add an element to end of list. 리스트 끝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원소를 더하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없다. 마이크로는 new concept을 사용해서, concept를 사용해서. 왜냐면 the end of the original list의 끝은 이미 nil이기 때문이다. 좀 더 복잡한 테크닉이 필요하다. 쓰여져만 한다. One of these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섹션에서 보여줄 것이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떤 우리가 어떤 엘리멘트를 그 리스트의 끝에다 넣는 방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리스트로 뭔가를 데이터를 넣는 거. 이거는 데이터 넣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리스트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자료 구조로.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데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데 이 리스트에서 데이터의 편입 편출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데이터의 삽입과 어 리스트 데이터 스트럭처의 그 원소 삽입과 삭제, 제어, 제어? 제어라는 말은 좀 그렇고 보통 이게 어 뭐라고 이 용어가 있는데 까먹었다. 하여튼 원소를 이렇게 삽입 삭제하고 이렇게 오퍼레이션 매니플레이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료 구조라는 거는 이게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를 사용한다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가장 쉬운 걸로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었잖냐, 아니면 리스트를 만들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삽입에 대해서 한번 보자. 기존에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어. 뭐 A, B, C가 있어. 근데 여기다가 너 여기다 첫 번째에다가 원소 집어넣을 수 있어. 엑셀런 원소를. 이거 가능해. 콘스 사용하면 돼. 진짜? 어떻게? 콘스 심볼 그리고 A, B, C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데이터 삽입이 바로 되거든.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럭처 되네. 리스트. 그러면 이 중간에다도 넣을 수 있어? 중간에 그러니까 기존에 너가 ABC라는 데이터 자료들이 있어. 근데 그 중간에 넣을 수 있냐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내가 모르겠고 여기서 질문한 건 이거지. 끝에다 넣을 수 있어 그러면? 왜냐면 제일 그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순서대로 왔을 거 아니야. A, B, C 순서대로 저장했는데 갑자기 앞에다 넣는 거는 가능하지만 뒤에다도 넣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올 때마다 A, B, C, D 그 다음 데이터는 E 이렇게 뒤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이것도 손쉽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거 복잡해. 쉽지가 않아. 테크닉이 필요해. 야, 그러면 이거 스택 같은 경우, 먼저 온 놈이 위에 가야 되잖아. 그리고 이거는 리스트가 스택 같은 거 아니냐, 지금? 왜냐, 콘스 사용하는 건 스택하고 맞잖아. 근데 Q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Q는 들어온 순서잖아. 그럼 A, B, C고 D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지만 이게 Q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큐 만들기가 되게 복잡하다는 거잖아. 콘스 사용하면 스택은 아주 쉽게 구현 되겠네. 왜냐면 데이터 오면 그냥 콘스 사용해 갖고 추가하면 되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리스트를 표기법인데, 표기법보다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리스트를 데이터 스트럭처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규에선 자료에 대한 선입 선출이 가능해야 된다. 이거 요약하면 리스트를 DS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의 삽입, 삭제를 위해 삭제가 리스트의 어느 위치에서도 가능한가. 가 하면서 질문을 줬어요. 질문은 기존에 ABC가 있을 때 D라는 원소를 삽입하고 싶다. 이렇게 뒤에다 놓고 싶다. 근데 쉽지 않다. 반면 D, A, B, C는 쉽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6.2장이었습니다.